다음은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 그리고 원고, 피고, 당사자, 특별히 또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을 하여서 조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기존에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이혼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등의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들이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혼인 파탄이 누구의 책임과 원인과 책임으로 인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혼의 조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들을 진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기일의 변론기일이 비교적 짧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조정의 경우에는 1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비교적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일 당에 협의할 사항이 많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을 속행을 하기도 합니다. 약 한 달여 기간에 속행된 기간 동안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고, 필요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등 필요한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정 속행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겠지요. 조정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돼서 재판 절차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제 당사자 사이에 조정에 관한 부분들이 의견이 잘 조율돼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라는 것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조정조서 안에는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대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친권과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 비밀 유지라든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항, 기타 이혼소 제기 전에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 취하나 합의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특별히 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에 있는 경우에는 약정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이 돼서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재판 이혼 절차가 종결이 되게 되고, 이후에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최종적인 이혼 절차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이 되어 다시금 재판 절차로 나아가게 되고, 이후에 판결을 통해서 혼인관계 해소 내지 이혼의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판결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조정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